네,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올 때 약간 기분이 울컥했습니다. 우리 후배들이 이렇게 여기서 잘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는 카디악 리헵 페이즈 1이죠. 이런 이벤트 후에 바로 시작되는 카디악 리헵이 미국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objective는 죄송하지만 좀 영어를 많이 써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이용해서 heart transplant 환자 전후로 어떻게 물리치료사들이 치료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점적으로 이런 mechanical circulatory assistive device를 하고 있는 환자들을 어떻게 재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끝으로 이제 evidence base 약간 리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선생님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카디악 리헵이 이런 컴프렌시브한 엑서사이즈 프로그램이라는 거, 엑서사이즈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이런 교육들이 다 총괄적으로 돼야 한다는 프로그램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페이즈 1은 특히 수술 후에 환자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다시 움직이고 회복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어날 수 있는 곳은 ICU나 뭐 스텝 다운 유닛, 뭐 텔리메트리 플로어 이런 곳에서 일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니셜 얼리 피지컬 테라피의 골은 일단 환자들이 수술 후에 걷거나 셀프 케어 해서 집에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베드레스트를 미니마이즈 해가지고요. 그런 베드레스트 사이드 이펙트를 없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컴플리케이션, 플로랄 이퓨전이라든지 에럴렉타시스, 뉴모니아, 뭐 아트리얼 피블레이션 이런 것들을 미니마이즈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스터노토미 교육하는 거, 환자들이 오픈 할 설저리 한 후에는 스터노토미가 다 있으시죠. 그런 거를 어떻게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앵자이어티나 디프레션 같은 거 디크리스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에듀케이션이죠. 그러니까 환자들이 수술 후에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치료사들이 뭐 30분, 40분 이렇게 보고 앉아 있는데 진짜 에듀케이션을 바로 시작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엑서사이즈 운동하고 브리딩 엑서사이즈라든지 인센티브 스파이로미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렁이 다시 익스펜션 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이제 플러러 같은 거 해서 스피륨 같은 것 제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패키지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 디지즈 날리지나 뭐 매니지먼트 같은 거, 그다음에 카디악 리헵 2 페이스 2가 뭔지, 그다음에 스모킹 세세이션이나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모든 교육들을 환자가 공부할 수 있고, 또 특히 이런 가족들, 케어기버들 교육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T 어세스먼트는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다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차트 리뷰라든지 그다음에 페이션트 패밀리 인터뷰,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골이 뭔지, 뭐 홈세팅은 뭔지 알아서 이제 디스차지 리코멘데이션 잘 해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피지컬 익잼, 그다음에 이제 액티비티 앰뷸레이션 어세스먼트 해서 집에 가기 전에 액티비티 레벨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그렇게 가이드라인 해주는 거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환자들 볼 때 하트레이트이 120 미만으로,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레스트 하트레이트에서 한 20, 35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메리칸 칼리지 스포츠 메디슨 거기 가이드라인에서 나온 건데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그 팩터들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히모다이나믹이나 뭐 심텀, 그다음에 ECG 같은 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되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메리칸 스포츠 메디슨 칼리지에서 나온 가이드라인, 그래서 2번 내지 4번 정도 운동하라고 나오는데, 저희가 뭐 치료 하루에 한 번만 볼 수 있는 것도 다행스럽죠. 근데 두 번이나 뭐 4번까지 볼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홈 엑서사이즈 프로그램 시작해서 환자들 바로 운동 시작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텐시티는 여러분 rate of perceived exertion 아시죠? 그래서 그 6 to 20에서 한 13 미만으로
이렇게 운동할 수 있게 하고 하트레이트 아까 말씀드렸듯이 120 미만이나 레스팅 하트레이트에서 above 20 만약에 설저리 하신 분들은 above 30까지 하고 short 듀레이션으로 more frequently 해서요. 뭐 3분에서 5분에서 시작해서 좀 차츰 듀레이션을 늘리면서 한 10분에서 15분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 페이지 1 어큐케 트레이닝 프린서플은 로 인텐시티를 시작해서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메타볼릭 코스트를 점점 인크리즈 하게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매시나 바이럴 사인, 그다음에 RPE 스코어로 이렇게 엑서사이즈 프리스크립션 하고요. 그다음에 2, 3 매수로 시작해서 5 매까지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이그젬플 보시면은 이제 패시브 레인지 오브 모션에서 액티브 리지스티브 엑서사이즈 이렇게 차츰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 엑서사이즈를 스탑해야 되나 이건 굉장히 커먼 센스고 여러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이용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KBG 환자 그리고 인트라에릭 벌룬 펌프를 갖고 있는 환자인데요. 여러분 이 인트라에릭 벌룬 펌프가 뭔지 아시나요? 예, 그러니까 블룬을 에어라에 집어넣어서 그 말 그대로 그 블룬이 안에서 인플레이트, 디플레이트 되면서 그게 인플레이트 됐을 때 그 혈류를 막잖아요. 그래서 이 카디악 머슬에 퍼퓨전이 잘 될 수 있게 도와주고요. 디플레이 됐으면 약간 이런 석션 이벤트가 있으면서 심장의 워크로드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한 20% 감소시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꽂고 있는 환자인데 이거는 주로 저희는 이제 하트 트랜스플랜트 하기 전에 많이 꽂고 있는데 또 설저리 후에도 만약에 잘 안 됐을 경우에 환자가 약간 하이 리스크다 하면은 이걸 이제 꽂은 상태에서 환자가 이제 ICU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 꽂았을 때 그냥 일단은 베드레스트 하고요. 근데 만약에 하트 트랜스플랜트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환자라면은 모빌리제이션을 바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둘째 날 이제 PT 이발리에이션 했고요. 그래서 셋째 날은 한 50피트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이제 이런 라인이나 이런 체스트 튜브, 뭐 옥시전 이런 것들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조심히 뭐 디슬라지 되지 않고 그렇게 조심히 치료할 수 있도록 그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스토널 프리코션 저희는 이제 요즘에는 Keep Your Move in the Tube라는 프로토콜을 쓰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이제 Don't raise your hands more than 90, 팔 90도 이상 올리지 말고 뭐 이렇게 푸시하지도 말고 그렇게 교육을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여기가 튜브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튜브 안에서는 얼마든지 올려도 되고 이렇게 푸시해도 된다 이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렇게 옛날 올드 스타일로 했을 때 환자들이 팔을 쓰지 말라고 하니까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팔을 안 씀으로써 이제 아트로피가 올 수가 있고 노멀 펑션으로 가는데 굉장히 딜레이가 되고 그것 때문에 또 리헵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Keep Your Move in the Tube가 마켓에 나온 지 한 10년도 넘었거든요. 근데 저희 병원에서도 한 2년 전부터 이 프로토콜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리고 만약에 환자가 너무 BMI가 인크리즈된 환자라든지 아니면은 오스테오포로시스가 너무 심하다면은 이제 트레디셔널하게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이 Keep Your Move in the Tube가 그 환자들 치료 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인트라에릭 블룸 펌프, 카리오제닉 샥 환자들 위해서 이제 템포러리 쓰고 있고요. 어쩔 때는 이제 그 스텐트 플레이스먼 같은 그런 퍼큐테니어스 코로너리 인터벤션 할 때도 같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인설슨이 이렇게 어퍼바디 쪽으로 넣을 수도 있고 피모럴로 넣을 수가 있는데요. 어퍼바디로 넣었을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그 팔만 너무 과도하게 쓰지 않고 그러면 뭐 걷고 운동하고 다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피모럴로 액세스로 들어갔을 때는 환자가 30도 이상 다리를 힙플렉션을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이런 환자들 하트 트랜스플랜트 기다리는 동안에는 그 하트 트랜스플랜트를 하기 위해서 그 또 설저리를 고트를 하기 위해서 이 환자가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이제 물리치료를 시작하는데, 근데 이렇게 시작한 지도 한 2년 정도뿐이 안 됐어요. 그 전에는 이 피부라 액세스된 환자들은 그냥 베드레스트 하고 그냥 처음에 가서 운동만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서저리 후에 너가 뭐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교육만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에비던스들이 나오면서 다른 병원에서 걷고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저희도 환자들은 이제 앰뷸레이션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볼륨 펌프 아무래도 컴플리케이션은 있겠죠. 그렇죠? 이런 기계를 꽂은 거니까 뭐 그래서 블리딩이라든지 액세스 사이트 블리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트리얼 다이섹션, 슈더 애뉴리즘, 뭐 헤몰리시스 이런 컴플리케이션이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희귀하고요. 그리고 물리치료 때문에 생긴 컴플리케이션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피모럴 액세스된 환자들은 이렇게 틸트 베드를 오더해가지고 환자들을 세워서 힙 플렉션 되지 않게 세워서 이제 걸어 나와서 이제 걷고 운동을 시키는데요. 저희가 이제 치료사로서 세이프티 체크해야 될 거는 그 인서션 사이트들이 잘 앵커 되어 있는지 보고, 이런 그게 아무래도 베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블록이 된다면은 그게 이제 이스키미아가 와서 이제 네크로시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펄스 같은 거 잘 체크하고, 특히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이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체크하고, 이제 침대를 이렇게 들어 올릴 때는 천천히 이제 바이럴 사인 보면서 천천히 들어 올려서 걷게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환자는 하트 트랜스플랜트 하기 전후로 이제 물리치료를 받았는데요. 51세 환자인데 이제 하트 페일리어로 병원에 입원해서 일단은 레프트 벤트리클 어시스트 임펠라를 이제 수술 받았어요. 제가 듣기에는 한국에는 임펠라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임펠라 밴드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한국에는 아직 안 들어갔다고. 근데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효과 있는 그 템포러리 엘 베드거든요. 미국에서는 베드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레프트 엘 베드 임펠라 5.5를 하면서 이제 치료받고 있었는데, 또 라이트 하트가 나빠지면서 임펠라 RP 플렉스 라이트 사이드 임펠라를 하고, 근데 계속 물리치료 받고 있다가, 근데 사실은 그렇게 계속 받지는 않고요. 환자들이 스테이블하게 걸으면은요, 저희는 이제 물리치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고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이 주로 걷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트 트랜스플랜트 한 후에 수술은 잘 됐는데 이 라이트 하트가 그 펑션이 다시 안 돼가지고 약간 디스펑션이 있어서 다시 라이트 RP 플렉스 꽂고,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keep your move in the tube 이런 것들 다 교육했고 치료했고, 이제 임펠라 기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아주 조그만 모터를 이렇게 레프트 벤트리클로 삽입해서 그 피를 블러드를 석션해서 다시 에어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도 이 효과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트라에릭 볼륨 펌프는 그렇게 레프트 벤트리클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냥 워크로드만 한 20% 디클리즈 시켜주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엘바드랑 거의 비슷한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디케이션은 마찬가지로 이런 카디오제닉 샥 있는 환자들, 아니면 이런 퍼큐티니스 코로너리 인터벤션 할 때 추가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고, 이런 이제 밸류들 우리 잘 생각하면서 이제 환자들을 보는데요. 퍼포먼스 레벨은 얼만큼 이 기계가 환자를 도와주는지, 그래서 P 레벨이 뭐 9, 10까지 갈 수 있는데 주로 이제 8에서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좋아지면은 이 P 레벨을 내리면서 이 기계를 윈을 하게 되죠. 그래서 환자가 만약에 하트 펑션이 돌아오면 그냥 윈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하트 트랜스플랜트까지 기다리면서 이거를 이제 꽂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밸류들 이제 플로라든지 펄지 플래셔, 펄지는 그 모터가 클라링 되지 않게끔 바이카보넷이나 헤파린 같은 거를 따로 이렇게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디슬라지 되지 않게 좀 조심해서 치료해야 되고요. 그래서 카리아가 아웃풋이나 이런 블러드 프레셔 굉장히 중요하죠. 환자들이 블러드 프레셔가 어느 정도 돼야지 모빌리제이션 할 때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임펠라는 세 가지가 있는데, 레프트 벤트리클에 2.5 CP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그냥 위급한 상황에 빨리 femoral artery로 인설트 하고요. 그래서 환자 지켜봐서 좋아지면은 이거는 이제 뺄 수 있고, 만약에 안 좋아진다면은 이제 임펠라 5.5로 바꿔서 이제 쓰고요. 그다음에 라이트 사이드는 RP 플렉스에서 인터널 저길러로 인설트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를 보면 밖에서 이렇게 보이고요. 저희가 모빌라이즈 할 때 이렇게 체크해야 될 것은 이런 엑실라리로 이 캐뉼라가 들어갔을 때는 환자들 숄더 플렉션 90 이상 하지 않게 하고요. 그다음에 푸시 못하게 하고요. 왜냐면은 자꾸 푸시하고 쓰다 보면 여기 이제 히마토마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 몇 번씩 이바큐에이션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거 교육하고, 피모럴 액세스는 아직은 모빌라이즈 안 하고 있습니다. 피모럴 액세스는 거의 없는데 아직까지는 모빌리제이션 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치료 후 전후로 그 캐뉼라에 보면은 번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후로 같은 넘버인지, 만약에 그 넘버가 더 만약에 적어졌다 하면은 그 모터가 위로 이렇게 올라오게 된 거죠. 그럼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조심해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것도 이제 어드버스 아웃컴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뭐 블리딩이라든지 다이섹션, 블룸 펌프와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기계 자체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케이스 3는 이제 24-year female 환자인데요. 카와스키 디지즈라 그래가지고 이런 베슬에 문제가 있는 환자죠. 그래서 이제 카리악 어레스트 돼가지고 VA 에크모 꽂고 있는 상태에서, 또 이제 그 에크모를 꽂은 상태에서 캐뉼라가 하나 들어가고 하나 나오면서 이 레프트 벤트리클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인트라이어로 블룸 펌프나 임펠라를 꽂아서 서포트 해주는 그런 추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근데 이제 환자가 인튜베이션 돼 있었는데 엑스튜베이션 28일 날, 9월 28일 날 돼서 환자 이제 에크모 꽂은 상태였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약간 의자까지 걷고, 그래서 이제 바로 홈 엑서사이즈 프로그램 시작했고요. 그래서 가족들 특히 에듀케이션 해서 같이 운동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환자가 그 다음 날 약간 서브듀럴 히마토마가 와가지고요. 다시 리인튜베이션 됐는데, 그때도 그 틸트 베드 앞에서 보신 그 베드 오더해서 스탠딩 하면서 웨이트 베어링 할 수 있게끔, 웨이트 베어링 했을 때 정말 너무나 많은 베네핏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치료했고, 근데 결국 이제 환자가 약간 렁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그 바이센트리 맥으로 수술을 다시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것도 템퍼러리 베드인데 그 에크모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에크모는 캐뉼라가 하나가 들어가고 하나가 나오는데 이 센트리 맥은 두 개, 레프트, 라이트 벤트리클을 따로 서포트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에크모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템퍼러리 라이프 서포트 기계죠. 그리고 이제 에크모는 VA 에크모, BB 에크모가 있다는 거. VA는 이제 하트하고 렁을 서포트하고, BB는 렁만 서포트하고. 저희는 에크모 모빌리제이션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주로 이제 모빌리제이션 한 환자들은 프리 렁 트랜스플랜트 환자들 하고 있고요. 에크모 환자들 모빌라이즈 할 때 이런 세이프티를 잠깐 보면은, 환자가 히모다이나미컬리 스테이블 해야 되겠죠. 모든 환자들 우리가 모빌라이즈 하기 전에 스테이블 해야 되는데, 에크모 환자들은 이 히모다이나믹 그 치수가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계를 꽂고 있기 때문에 하트레이트 굉장히 높을 수도 있고 악시전 세츄레이션이 좀 낮을 수도 있고, 그러면 저희가 환자를 몇 번 보다 보면 이제 이 환자의 정상은 아니지만 환자 나름대로의 그런 노멀 레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레인지 안에서 우리가 모빌라이즈하고 엑서사이즈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도 계속해서 이제 콜라보레이션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에크모 모빌리제이션은 진짜 이 콜라보레이션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각자 맡은 바로 할 수 있게끔 하고, 이제 이런 바이탈을 항상 체크해야 되겠죠. 하트레이트나 블러드 프레셔, SVO2, 믹스드 비너스 악션 세츄레이션 보면서 하고요. 그 에크모 플로 같은 거 계속 눈여겨 보면서 하고. 그러니까 콜라보레이션 할 때 PTOT는 이제 이런 모든 모빌리티 세션 같은 거 코디네이트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RT는 레스피레토리 테라피스트는 이제 이런 벤트 매니지먼트라든지 뭐 힐이라 하이플로우 기계라든지 엠브백 같은 거
매니지하고 그다음에 간호사 선생님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PT 오더 빨리 리퍼럴 빨리 받을 수 있게끔 해주고 그다음에 그 페인 미니마이즈 할 수 있게끔 페인 매니지먼트 같은 거 빨리빨리 하고요. 그다음에 디스커넥트 할 수 있는 라인들이 있으면은 빨리 디스커넥트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환자가 세데이션 돼 있다면은 약간 줄여서 페이션트 얼럿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다음에 에크모 환자들은 퍼퓨저니스트가 이제 에크모를 관리하는 그런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없이는 저희는 모빌라이즈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리악 토라식 설전이나 카리올로지스트는 빨리 이제 PTOT 컨설트하고 액티비티 오더 주는 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센트리매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엑스트라 코포리얼 그러니까 이게 피가 밖으로 나오는 거죠. 에크모처럼 그런 이제 L베드, R베드 다 될 수 있는 그런 기계고요. 그래서 모든 이런 메커니컬 서큘레토리 디바이스는 그 골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심장의 워크로드를 줄이고 그래서 이제 히모다이나믹 컨디션 스테이블라이즈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마이오카리악 리커버리를 패실리테이트 하든지 아니면은 안 되면은 트랜스플랜트까지 기다리면서 시간을 버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센트리매그 보시면은 캐뉼라 4개가 있죠. 들어가고 나가고. 그래서 이 환자 지금도 트랜스플랜트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오기 바로 전에 봤을 때는 이제 저희 유닛이 한 300피트 되는데요. 거기를 걷고 근데 이렇게 너무 지금 베드레스트도 했고 여러 가지 메디컬 프로블럼이 많아서 굉장히 위크한 상태지만 이런 앙코라는 모럴라이즈된 그런 시트 스탠드 머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이용해서 세우고 또 슬링 같은 거 같이 쓰면서 서서 걷고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인투베이션 됐을 때도 버티칼리제이션 이렇게 세워서 환자 치료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안 볼 때도 베드를 체어 포지션 한다든지 아니면은 실링 리프트 같은 거 이용해서 아웃 베드 하고 또 앙코 이용해서 스탠딩 하고 이렇게 해서 모빌라이즈 하게 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큐트 케어 PT 이렇게 병원에서 일하는 PT들은 디스차지 플래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어디로 이 환자를 디스포지션 할 건지 집으로 그냥 가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인페이션 리앱을 보내야 되는 건지 뭐 스키드 너싱을 보내야 되는지 그런 것들 보통 근데 오픈 하트 설저리 한 환자들은요 거의 그냥 집으로 가십니다. 집으로 가서 그 다음에 4주나 6주 후에 아웃페이션트 카디악 리헵으로 하라고 저희는 리코멘데이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에 가기 전에 이런 DME, 듀러블 메디컬 이퀴프먼트 필요한 거 리코멘데이션 해주는 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액티비티 가이드라인 그래서 어떻게 환자들이 움직여야 되는지 그래서 만약에 6미닛 워크 테스트 같은 간단한 그런 심텀 리미티드 엑서사이즈를 할 수 있다면 그런 거 해서 엑서사이즈 프리스크립션 주고요. 아웃페이션트 가기 전까지 그다음에 이제 환자들 앞에 앉지 말라고 교육하고 침대에서 일어날 때 로그 롤링으로 일어나고 이제 프론으로 자지 말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했던 그런 스토너 프리커션, 인시저널 케어 같은 거 잘 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이제 다이어트 레지메 이제 다이어티션들이 교육하지만 이제 치료사들도 로우 소듐, 로우 팻뿐만 아니라 이제 밸런스된 그런 밀 그다음에 이제 메디케이션들 간호사 선생님이 다 교육하겠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아웃페이션트 리퍼럴 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이거를 오토매틱 리퍼럴로 해서 그냥 환자가 집에 갈 때 저절로 이게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페이션트는 스텐트나 그런 간단한 시술은 2, 3일 후에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 2주부터 설저리 후에 2주부터 카리악 리헵 아웃페이션트 시작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 4주에서 6주에 하라고 그렇게 리코멘데이션 하고 있는데 그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빨리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에비던스 베이스 프랙티스 잠깐 보면은 이제 이런 환자들 리서치한 걸 보면은 아웃컴 메저들 쓴 게 어떤 것들이 있나 보면은 쭉 읽어보시면 에어로빅 캐패시티라든지 6미닛 워크 테스트 디스턴스라든지 피지컬 리스폰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랭스 오브 스테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이제 돈하고 완전히 직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줄일 수 있는 거.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많은 아웃컴들이 좋은 아웃컴들이 있어요. 얼리 모빌리제이션 했을 때 그래서 펑셔널 캐패시티 인크리즈 되고 페인도 줄고 그다음에 랭스 오브 스테이 줄고 6미닛 워크 테스트 인크리즈 됐고 앵자이티 디프레션 디크리즈 됐고 뭐 디스니아 레스피레이터리 레이트 악션 세츄레이션 다 임프루브 됐던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얼리 모빌리제이션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안 된다면 이런 컬처럴 체인지 굿 커뮤니케이션 팀워크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에듀케이션 앞에서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간호사나 이런 치료사 그다음에 다른 그런 선생님들에서 스트럭처된 그런 에듀케이션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메커니컬 서큘레이터리 어시스트 디바이스 있는 환자들 모빌라이제이션 하는 거 굉장히 세이프하고 피저블하다는 거. 그리고 근데 아직도 이런 어큐 케어 카리악 리앱에는 이런 프로스펙티브 디자인된 랜덤아이즈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앞으로 더 많이 나와서 좀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